남자에게 군대란? 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의 서정민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소름 끼치게 봤습니다. 아, 그쵸. 저는 이제 주말에 완전 1화부터 6화까지 쫙 몰아봤거든요. 와,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무섭더라고요. 재미도 있는데 맞아요. 또 옛 생각이 나서 제가 또 훈련병 4주를 했기 때문에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대학교 때 현역으로 다녀와서 지금은 민방위입니다. 저는 연수업 마치고 공익법무관 3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군대는 이제 훈련소 4주 갔다 온 게 알차게 갔다 온 게 전부긴 하죠. DP를 본 게 전혀 공감이 되지 않으셨어요?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사실 근데 공감 잘 안 되긴 하죠. 저는 저 정도야? 네, 저는 엄청 공감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공익법무관 훈련이 4주고 현역은 5주에다가 가 입소주 해가지고 거의 사실상 6주를 훈련 신교대에 있는데 다들 가가지고 가자마자 그 가혹행위 당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막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 저희는 공익법무관들이잖아요. 4주 뒤에 나가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이제 나가서 뭐 법무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서 조심스럽게 대하기도 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한번 그런 일이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교가 그때 뭐 좀 짜증이 났는지 반말을 한번 섞어서 했더니 바로 그 앞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사과하라고. 결국에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훈련소 조교들이 현역들한테도 반말을 쓰는지 존댓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조교들이 20살, 21살, 22살 이런 애기 30살 형들, 애들인데 막 29살 형들이. 문제 제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쫄릴 것 같아. 좀 불쌍하더라고요. 중대장 나이인데. 저는 그냥 진짜 훈련병이니까 내가 어떻게 내 권리를 생각을 하냐, 일단 시키는 거 열심히 하자. 그리고 어차피 4주 뒤에 나가는데. 근데 이제 또 아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훈련 들어가실 때 부모님이랑 같이 가셨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4주 뒤에 나오니까 혼자서 버스 타고 가고. 준호쿤? 저는 그 배우님 보고 조석봉. 네. 정말 어떻게 연기를 이렇게 잘하지? 그쵸. 그 사람이랑 그 DP 부서에 있는 일병 역할 있잖아요. 그 그 매일매일 허기진 영장 같은 거 받아주고. 네, 우리 군대 행정반에 있던 사람을 그대로 가져. 떼온 사람이야.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대공포 발사라고 해가지고 초소에서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선임이 이제 가혹행위를 시키는 건데 저희 때 가장 큰 가혹행위는 관물대 정리를 한다고 병장이 와서 관물대를 이제 뽑아버려요. 물건을 전부 다 침상 가운데 있는 복도에 내던져요. 더 업그레이드 되면 다 뽑아서 거기다 주던져서 이제 물을 다 뿌려버리면 빨래하고 그거 정리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자기 개인 자유시간을 박탈하는 그런 가혹행위는 이따가 이제 사라졌고, 근데 1화부터 보니까 뭐 옷을 뒤에다가 그거는 가혹행위가 아니라 이건 약간 학대잖아요. 네, 고문. 그냥 학대. 고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괴롭히는 거 떠나서 실수로 진짜로 머리가 다치면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2014년에 뭐 윤일병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겪지 않았다고 해서 남들도 다 겪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비현실적이라고 느꼈던 부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정혜인이 입대를 하기 전에 아르바이트 사장님이랑 갈등이 생겨서 오토바이를 몰래 가져다가 팔아버리고 입대를 하잖아요. 근데 절도죄를 저지르고 그냥 군대로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그쵸. 드라마에서는 군대로 도피를 했지만 실제로는 군대로 도피해도 계속 수사받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사건만 헌병대로 넘어가서 군사법원에서 재판. 근데 저는 그 부분 보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정혜인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았잖아요. 임금. 그렇죠. 그냥 퉁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거기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었으니까. 이런 단순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일 수도 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전 두 번째로 상관인 고경표를 엄청 때려서 이제 얼굴을 묵사발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영창에 갑니다. 근데 실제로 군대를 가게 되면 그 정도 폭행으로는 영창으로 끝나지를 않고 적진 근방에 있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3년 이상, 그 다음에 적전이 아닌 경우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교도소에 가서 이미 군생활이 거기서 1화에서 끝나야 되지 않나. 4주 동안 탈영한 동기는? 그러면 레전드겠다. 일단 그 조석봉 일병의 폭행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일단 선임이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폭행인데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상해고 방탄 헬멧으로 때렸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특수 상해가 되는 거잖아요. 상관에 대한 특수 상해는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굉장히 큰 범죄고 초소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쵸, 초병인 경우죠. 초병은 굉장히 어떤 특권이 아니라 초병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한 사람은 엄청나게 크게 처벌받습니다. 이게 전투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군형법에는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그 다음에 상해를 굉장히 더 가중 처벌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방탄 헬멧으로 때렸기 때문에 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죄가 너무 세잖아요. 이 조석봉 일병이 지은 죄가. 그래서 탈영을 했을 때 복귀를 하더라도 엄청나게 긴 기간을 깊은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텐데 과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돌아올 실익이 있는가? 근데 그래도 어쨌든 재판이 회부가 됐으면 많은 사정들이 참작이 됐긴 했겠죠. 그렇죠. 아마 이제 괴롭힘 네. 당하고 이런 거. 가혹행위가 워낙 사실 심하게 있었으니까. 네. 군대에는 총사령이 아직 집행은 되지 않지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군형법을 찾아보면 우리나라의 사형제도가 교수형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서 집행한다라고.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수형, 총사형. 그 제가 이제 사격장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사격 통제 하잖아요. 네. 옆에 한 명씩 다 붙어 있잖아요. 격발 이러면은 뭐 이렇게 손가락 들고 네. 한 발, 뭐 두 발, 네, 세 네, 발. 법무관은 아니었어. 다 잘하고 있는데 걔가 격발하는데 자동으로 넣고 갈겼구나. 그래서 이걸 여기 지금 와 드르륵거리는 거려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엄청 혼나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사격장에서는 생명에 있기 때문에 진짠지 모르겠는데 일설에는 사격장에서는 구타도 허용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사람들이 DP에 열광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으로 이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군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중에서는 군대를 너무 미화하는 전 그 극단에 있는 별로 안 좋아하는 드라마가 태양의 후예인데 그런 이제 드라마가 아니라 정말 그 민낯을 있는 현실 그대로 보여주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메시지들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아닌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과거를 이제 복각하는 그런 드라마다 보니 재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아 내가 만약 군대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맞아요. 이 DP라는 드라마도 그런 상상을 자극하는데 무척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였다. 물론 내용 보면 정말 가슴 아픈데 맞아요. 오늘은 DP를 핑계 삼아 군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훈련병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역시 끝이 없고 뭐 아직 뭐 한 100분의 1도 안 보여드렸지만 이 4주 갔다 온 사람도 군대 얘기가 재밌는 걸 보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도 오늘 술 한잔 하시면서 군대 추억을 혹은 악몽을 되살려 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